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특히 창업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선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성공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각 챕터별로 어떤 목차를 두고 구분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HRD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열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될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창, 예비 창업 패키지, 총기 착급 패키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실사례를 통한 작성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합격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림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지원, 특히 정책 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약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혼재되어서 알고 계시고 명확하게 정부 지원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정부 지원, 예를 들면 정책 자금,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첫 번째는 무상지원금,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돈을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은행처럼 융자, 즉 돈을 빌려주는데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다른 데보다도 조건이 좋은 거죠.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융자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고용을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고용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서 인건비의 부담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인당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까지 한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지원 자금도 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사 사부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우처, 즉 쿠폰이에요. 여기는 다 돈을 해주는데 여기는 돈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즉 쿠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받으시면, 그렇게 쿠폰을 받는 업체로 선정이 되시면 그 쿠폰을 가지고 이미 정부에서 선정한 공급기업한테 그 쿠폰을 가져가시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시제품이라든가 등등, 특허라든가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그런 건데, 이제 보통 자부담이 들어가죠.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30%까지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제조회사, 우리나라 제조회사인데 120억 연간 매출액이 3년 동안 평균 120억 이하인 제조기업이라면 지원을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이게 지금 공고가 뜰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잘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면 업체당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동영상, 시제품, 뭐 컨설팅 이런 것들, 이거를 제조 혁신 바우처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토탈 4가지 정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기업을, 우리나라의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요약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패키지 사업화 작업, 창업 지원 자금, 창업 패키지,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3가지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채택이 되면 최소 1억에서 3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
여기 지원만 받으면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쟁률은 치열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 사업계획서만 잘 작성하신다면 선정돼서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부처별로 창업 지원 사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상위 제가 제일 금액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위로 했고, 여기 10가지, 여기 마지막 10번째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지금 거의 4조 원에 해당할 정도의 지원 자금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강의가 여기에 집중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거의 하나씩 거의 1,000억 원에 가깝죠. 그러니까 3,000억 정도를 지금 요 3종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에 이런 정부 지원 스케줄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2023년도에 이 중소기업들을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어느 부처에서 언제 모집하고 선정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쫙 몇백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여기에 넣는 거나 여기에 넣는 거나 여기에 넣는 거 모두가 거의 95% 정도가 양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달라서 여기 지원할 때 한번 다시 쓰고 이것도 지원할 때 또 다시 쓰고 이럴 필요 없고요. 거의 95%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맞이하는 지금 2월 달 이때에 여기에 지원을 위해서라도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 이 나머지 올 한 해에 있을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성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런데 다 지원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은 사업계획서니까 이번 기회에 사업계획서를 하나 아주 스탠다드하게 잘 작성하신 후에 약간 지원되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만 변경하셔서 지원하신다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으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3종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여기는 7년 이상, 매출액이 50억 이상, 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매출액이 50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년 이하라면 요 세 가지의 성격에 맞춰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거를 지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 3종 요 창업 도약 패키지가 통상적으로 매년 2월 말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날짜 데드라인이 정해지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보통 3월 중순, 빠르면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데드라인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면 되겠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 공고일 공고가 나오는 2월 말에 공고가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고가 나오는 날 그 이전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창업을 사업자를 내지 않은 여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 조건에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만 되고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 창업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부, 학생, 직장인 모두가 지원 자격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창업한 지 3년 이내라면 그냥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7년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고, 여기는 이제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은 한 7, 8천만 원 정도고, 여기 이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정을 할까? 요 네 가지입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냥 제가 예창은 말 그대로 창업 전이잖아요. 물건을 팔기도 전이에요. 그죠? 회사를 설립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 중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초창 같은 경우는 조금의 포인트가, 무게중심이 사업화에 조금 더 가 있다 정도이고, 이 둘 다,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갖춰주어야만 선정될 수가 있다입니다. 정부의 그 사업화 자금, 창업 사업화 자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우수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만점, 이것도 만점, 이것도 만점인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사례를 들어보면, 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사업은 IT 기업이라서 매출도 좋고 IT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뭐 종사자들이, 직원들이 별로 많지 않는 거고, 여기는 기술이 뭐 여기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거 첫 번째 사업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근데 같이 근무해야 되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경우,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두 번째 사업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은 정부에서는 굳이 이런 업체에다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자리 창출을 안 하니까. 그 대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이니까. 근데 두 번째 사업은 매출도 일으키면서 뭔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효과를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죠. 정부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면 이 이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천억, 몇 조를 써가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를 더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무상지원금은 R&D 자금이라고 기술 개발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반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화 자금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사업성, 회사의 이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느냐, 즉 매출이 있을 것이냐, 매출이 많을 것이냐,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좋아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일자리 창출이 또 된다 하더라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사업이라면 굳이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화 지원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화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건 또 무엇이냐? 제가 식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식당에 종업원들 살충할 거고, 잘 팔릴 거라고 하면은 지원해 줘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술 기반이어야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매출도 일으킬 것 같다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인더스트리에 그 아이템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를 조금 더 낙후되지 않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된 기술을 접목해서 그 인더스트리를 리드하고 해 나갈 만한 아이템을 골라서 너 똑똑해. 이 너의 아이템이 이 시장을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 뭐 NFT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접목한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차별성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회사를 밀어줘야 되는 명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특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초창 같은 경우는 특허를 등록한 정도는 되어야 선정이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가능성이 꽤 있는 아이템을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걸로 보면 IT, 제조업 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관련 정보는 여기 K-스타트업에 가면 아주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자주 들어가셔서 그 일정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